중국에서 한국 대학을 다니며 유학 중인 딸의 생활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온 부모님이 한국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1등, 세계 2위 강대국이라고 자부하고 한국은 소국의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보낸 단 일주일 만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딸을 홀로 유학 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한국을 보는 시선까지 달라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유학 중인 린메이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시고 어머니는 생물학 박사로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저도 베이징대에 진학하길 바라셨죠. 하지만 제가 자퇴를 결심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연락도 끊기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몰래 연락해서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내심 저를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와의 사이가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는 수화물을 찾으러 서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벨트에 짐이 돌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짐이 벌써 도착했어. 베이징 공항에선 1시간은 기다리는데. 아버지의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인천공항의 질서정연함과 빠른 서비스에 첫 번째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특히 아버지는 공항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과 깨끗한 화장실을 보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살짝 속삭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신 것 같아. 처음으로 내 선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셨어.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제 원룸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보셨어요. 평소 말씀이 없으신 분이지만 이날은 유독 생각에 잠겨 계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린메이야,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좋은 점은 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좋아요. 이제 곧 도착하면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지만 귀는 우리 대화에 기울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분의 단단한 벽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는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시는 것을 보니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에서 가지고 계셨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의 유학 결정을 단순히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외국에 간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셨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생각과 달랐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질서와 깔끔함이었습니다. 수화물이 빨리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 절차도 빠르고 정확했죠. 이런 첫인상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이미 저에게 우호적이셨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기 위해 저는 앞으로의 일정을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편리함,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모두 느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중요시하는 안전과 질서, 교육 환경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베이징의 넓은 집에서 자란 저에게 이 작은 공간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곧 그 걱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대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게 뭐니? 바닥이 따뜻하잖아. 한국은 대부분 모든 곳이 전기 보일러는 사용하는데 요금도 저렴하고 바닥 전체가 빠르게 따뜻해져서 겨울에도 정말 포근해요. 어머니는 바닥에 앉아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아보시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룸메이트인 지수가 돌아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린메이 부모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수는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중국어 인사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놀라셨고 특히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수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샐러드를 들고 왔는데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쿠팡과 마켓컬리 앱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배송 서비스예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도착해요. 신선한 야채, 과일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앱을 살펴보시더니 감탄했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우리 상하이에선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당일에 받으려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이때 지수가 샐러드를 나눠주었고 어머니는 맛을 보시고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맛에 감동하신 거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샐러드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린메이,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있으니 내가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성적은 어떠니? 상위 10%예요, 아버지.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지만 제 선택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룸 구석구석을 소개하면서 저는 한국의 작은 공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설명해드렸어요. 접이식 테이블, 내장된 수납 공간, 다용도로 활용되는 가구들까지. 특히 아버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책들과 공부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교수님이시다 보니 교육에 관한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여기서 공부하기에 집중이 잘 되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돼요.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가까이 있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 앱을 통해 한국 음식을 주문했어요. 부모님은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음식이 30분도 안 돼서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놀란 표정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베이징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살짝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고 계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고 한국의 생활 방식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셈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신 아버지를 위해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원룸에 남으셨고 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의 일부 거리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너 혼자 나다닐 수 있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아버지. 특히 여기 대학가는 24시간 사람들이 있어서 더 안전하죠. 우리는 길을 걷다가
무인 택배함 앞에 멈춰 섰어요. 여러 택배 상자들이 각자의 칸에 놓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무인 택배함이에요. 집에 없을 때 택배를 여기에 보관해 두고 나중에 비밀번호로 찾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곧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물건들을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안전한 거니? 네, 여기서는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그때 마침 자전거 한 대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고 카페의 창가에는 자리를 맡기 위해 놓아둔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베이징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을 텐데 말이야. 네, 한국인들은 서로의 물건을 존중해요. 진짜 치안은 모두가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베이징에선 내가 이렇게 새벽에 혼자 다니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 말씀에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갔고 저는 아버지에게 음료수를 사드렸어요.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린메이야,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처음에는 내가 자퇴한다고 했을 때 정말 실망했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구나. 아버지의 말이 끊겼지만 그 뜻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제 선택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부녀 간의 깊은 대화를 나눴고 아버지의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강공원 근처까지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 산책이 중국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도 이 경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이곳은 참 평화롭구나. 아버지가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면 여기 와서 걷곤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날 밤 산책은 아버지와 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엄격하고 권위적이셨던 아버지였지만 이국적인 환경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이징대를 포기했을 때 난 내가 미래를 망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보니 어쩌면 내가 더 넓은 세상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이해와 인정은 제가 바라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사실 평소에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는데 긴 비행과 낯선 잠자리 때문에 통증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큰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기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걱정되었지만 한국 병원의 효율성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의사가 제가 다니는 대학의 선배인 김 선생님이었다는 점이었죠. 김 선생님은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중국어로 몇 마디 인사까지 건네셨습니다. 린메이의 아버님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지실 겁니다. 아버지는 의사가 직접 중국어로 말을 걸어주는 것에 놀라셨고 이내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권유하셨고 놀랍게도 같은 건물 내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중국에선 MRI 예약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는데 말이야. 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30분 후 우리는 MRI 결과를 들고 다시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곧 나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속 감탄하셨어요. 이건 그냥 의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야. 베이징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데 말이야.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린메이야, 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사람 중심인지 느끼실 수 있죠? 여기서는 제가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시더니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너의 선배라고. 너는 여기서 그런 인맥도 있구나. 네, 한국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중요해요. 많은 선배들이 제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든 듯 했어요. 그날 아버지의 허리 통증은 불행한 사고였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친절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외국인 학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학교 내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중국의 의료 시스템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차를 건네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베이징대를 포기한 건 단순히 외국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간다.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베이징대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말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는데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으니까요. 병원 치료 후 아버지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는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쇼핑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걷던 중 갑자기 아버지의 안경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새 안경을 맞추는데 며칠이 걸렸겠지만 저는 근처 안경점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빨리 해결될 거예요. 안경점에 들어가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아버지는 10분 만에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15분 후에는 새 안경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안경을 쓰셨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데. 중국에선 최소 이틀은 기다려야 하는데. 안경점을 나와 우리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무인 카페였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기계 사용을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도와드리자 곧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젊은이들에게는 편리하겠구나. 네,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너무 편리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문할 수 있고요. 음료를 받아 테이블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문득 물으셨어요. 린메이야, 내가 이곳에서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껴지는구나. 중국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의존하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없어도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구나. 이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제 변화를 알아봐 주신 거니까요. 아버지,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알게 되었죠. 카페에서 나와 무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셀프 계산대 사용법을 보여드렸어요. 물건을 고르고 스스로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린메이가 이렇게 독립적인 아이였나?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베이징대를 포기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이제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2년 동안 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인정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저에게 독립심을 길러주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겼고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인 시스템 속에서도 느껴지는 인간적인 배려였습니다. 키오스크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 셀프 계산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 등이 그랬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해서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원룸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면서 아버지는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특히 교육 시스템과 취업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대학 교육과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중국과는 다른 점이 많구나. 특히 실용적인 면에서 더 발전된 것 같아. 그날 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변화는 눈에 띄게 컸어요. 처음에는 완고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좋은 이동수단은 역시 지하철이었죠. 베이징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그 깨끗함과 편리함으로 유명하니까요. 지하철에 들어서자 부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시간 안내, 스크린도어,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에 놀라신 거예요. 와이파이까지 되는구나.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하철에 탑승하자 제 친구들이 우연히 같은 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중국어로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부모님은 딸의 친구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것에 감동하셨습니다. 린메이 덕분에 저희도 중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제 친구 민지가 말했죠. 대화를 나누던 중 노약자석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타시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시고 깊은 인상을 받으신 듯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깊구나.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내릴 때 노약자 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출구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상적인 행동이었는데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움직이는 곳이야. 여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구나.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곳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 말씀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드디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았고 부모님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가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질서 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언젠가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베이징대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고 더 나아가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는 역사,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부모님께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워에도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점이 놀라우셨던 것 같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이 더 크고 더 많은 노선이 있지만 이렇게 질서 있고 깨끗한 것은 아니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하철 여행 중에 어머니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린메이야, 여기서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니?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마도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운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서울의 야경을 즐겼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눈으로 담아가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 저는 몰래 쿠팡에서 두 분을 위한 선물을 주문해 두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전통차와 어머니를 위한 한국 화장품 세트였죠. 방문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부모님을 근처 무인 택배함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젯밤에 주문한 선물이 도착했을 거예요. 같이 가서 확인해 볼까요? 부모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저를 따라오셨어요. 무인 택배함 앞에 도착해서 코드를 입력하자 작은 함이 열렸고 그 안에는 제가 주문한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젯밤에 주문했다고? 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네, 쿠팡 새벽 배송이에요.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송해줘요. 게다가 이 무인 택배함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어머니는 화장품 세트를 받아들고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빠른 배송이라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는 차 세트를 받으시고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이런 서비스가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니?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공부할 때는 집중하고 필요한 물건은 앱으로 주문만 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 절약도 되고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부모님은 다양한 즉석 식품과 생필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된 모습에 놀라셨어요. 여기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편의점에는 전자레인지와 온수가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테이블도 있어서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부모님께 컵라면을 대접했고 우리는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중국에서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신기해 하셨어요. 여기는 단순히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구나.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편의점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택배 접수, 공과금 납부, 복사와 프린트, 심지어 간단한 금융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깊이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이런 작은 가게 하나가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셈이구나.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이징대를 포기했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지. 하지만 이제 이해가 돼. 내가 선택한 이곳은 단순히 외국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구나. 이 말씀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완전한 이해와 인정을 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원룸에 돌아와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 걱정, 그리고 희망을 나눴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단순히 학업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문화, 그리고 가치관까지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한국의 모습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요. 린메이야, 내가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아버지로서 더 일찍 이해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식재료로 저는 부모님께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요리였어요. 어머니는 제 요리 솜씨에 놀라시며 계속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린메이가 이렇게 요리도 잘하게 되다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의 거리감이 단 며칠 만에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의 변화는 눈에 띄게 컸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굳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편안한 웃음을 지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귀국 전날 밤 린메이와 부모님은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음을 고백했어요. 린메이야, 처음에 내가 베이징대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났었단다. 내 미래를 망치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내 선택이 옳았던 것 같구나. 여기서 너는 단순히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있었어. 오히려 아버지가 좁은 시야로 너를 판단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린메이야, 항상 내 선택을 믿고 있었단다. 다만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왔던 인정의 말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사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돌아가면 우리 대학에도 일부 도입해보고 싶구나.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완전한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첫날과 반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긴장과 불안이 있었다면 마지막 날에는 따뜻함과 아쉬움이 가득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린메이야, 내가 자랑스럽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내 길을 굳건히 걸어가거라.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 저는 공항을 나오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한 건 우리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내 길을 찾아간 거였구나. 내 아버지도 이제 그걸 인정했단다. 우리 딸이 선택한 이 나라는 내가 진짜 너로 살 수 있는 곳이었어. 건강하게 지내렴. 곧 또 보자.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공항 벤치에 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년 동안 품어왔던 부담감이 마침내 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계속되지만 이제 저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는 제게 더 큰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제 성장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그것을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퇴라는 과감한 선택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고 결국 그것은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때로는 주변의 기대와 반대로 가는 선택이 자신에게는 옳은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더 자신 있게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배운 것들을 고향에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서로 다른 문화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나누는 것, 그것이 세계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